메디컬 클리닉 이삭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해왔던 못생긴 것은 용서돼도 키 작은 건 용서 못해 라는 말이 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요즘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키가 작아도 뚱뚱해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성격만 좋게 자라다오. 요즘에는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글쎄 하시며 고개를 저을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키라고 하면 우리의 체중처럼 몸의 외형을 재는 어떤 수치에 불과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또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부터 또 결혼 취업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경쟁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키가 작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다든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린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한의학 박사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작할 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무려 5cm 이상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얼마 정도나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요? 네, 최근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에 2005년도에 120cm 이상으로 자라고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는 이 학생이 150cm 이상으로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여학생이 160c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남학생의 경우는 174cm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는 161c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20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초등학교 1학년들은 남학생의 경우에 4cm 이상 더 큰 걸 의미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의 경우는 7cm 이상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에 20년 전에 비해서 5cm 가까이 커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여학생은 약 3.5cm 정도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 키라 하면 키를 작은 수로부터 큰 순서까지 100명을 세워놨을 때 50번째, 그러니까 키 큰 아이가 50명이 더 있고 작은 아이가 50명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참고로 알아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하리라 보입니다. 네, 상당히 키가 많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키가 커진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먹거리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지면서 먹거리들이 많이 풍족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또 요즘 보도들을 많이 보시다시피 체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뿐만 아니라 체력까지 강해져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음식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키가 많이 커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키가 유전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키 이야기 나오면은 키 작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자기 가슴을 치게 됩니다. 네.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표를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서 말씀드릴까요? 영양이 31% 정도 되고요. 운동이 20%,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기타 요인, 즉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기초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26% 되고 유전적인 영향이 23% 정도 됩니다. 유전적인 영향을 우리가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유전적인 요인 23%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에 비해서 약 서너 배 이상이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음식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든가 서너 배 이상의 어떤 좋은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더 편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키 성장에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들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그 요인을 정해서 봤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소화기계 허약합니다. 음식으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를 원활히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밥맛이 없다든가 또 편식을 한다든가 먹어도 잘 체하고 또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밥을 먹고 나면 배 아프다는 소리도 할 수 있고 네. 또한
먹고 나면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변비가 있고 그래서 성장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호흡기계 허약합니다. 호흡기계 허약이라는 것은 면역계의 약화로 흡수된 성장 에너지가 키로 가지 못하고 면역물질을 만드는 대로 허비한다는 거죠. 사실 감기가 잘 걸린 아이들 키가 잘 안 큽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약 2주 정도는 키가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를 감기가 유행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앓고 또 낫기는 제일 늦게 낫고 또 유행하는 감기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감기를 앓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키성장에 장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 이런 천식 증상이 있다면 또 아주 키성장에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경정신계 허약화가 있습니다. 심약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잘 정확히 공급을 못하고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자 잠을 잘 못 자고 또 이렇게 잘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가 상당히 키성장에 많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비만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뼈를 늘려주는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분해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뼈의 성장판에 가서 키를 크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비만한 만큼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여아들 경우에 30kg에서 35kg가 넘어가면은 체지방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은 성저속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키가 작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질환,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미수과 그 다음에 저체중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잠잘 때 땀을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창문만 찾아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이 많이 있는 아이들도 키성장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챙겨서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또 작다 싶다고 하면은 미리미리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아이들은 성장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키가 3%일 이하일 때, 즉 100명을 키순서로 채워놨을 때 3번째 이하인 아이들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성장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키가 또래보다 10cm 정도 작을 때, 이럴 때도 성장 치료가 필요한데요. 결국 한 반에서 한 5번째 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소아과가 되고요. 즉 동생보다 작은 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애들이 성장 치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cm 정도 커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4cm 이내로 자랄 때 이럴 때도 우리 아이가 좀 성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로 요즘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성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학년 이상에 대한 여자들은 초경해야 되는데 그 전에 초경한다든가 가슴 발달이 너무 이르다든가 하는 2차 성징이 빨리 올 때 이럴 때도 성장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보통 보게 되면은 3살 이상인 아이들은 1년에 5cm 이상으로 자라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겠고요. 네. 첫째, 그 다음에 부모들이 한쪽 키가 작은 경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빠가 166cm 이하, 엄마가 156cm 이하인 한쪽 편에 키가 작다 이럴 때 되고요. 임신 중에 엄마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출생 시에 3kg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또 뼈나이를 검사했을 때 또래 아이보다 2살이 어리거나 또 오히려 2살이 많을 때도 우리가 성장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양이 작을 때 이럴 때도 상당히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또 가정 불화가 많을 때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성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을 때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운동선수라든가 키를 가지고 직업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청소년들 경우에도 성장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척추의 변형이 요즘은 상당히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어떤 성장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키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을 결여하고 대중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많이 죽게 됐을 때 성장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 중에 성장 호르몬, 성장판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장판이 닫히면 이미 다 성장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예, 선생님? 맞습니다. 예. 성장판이 닫아지면은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예. 여기서 말하는 성장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키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 뼈 끝에 있는 성장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 성장판이 이 라인에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절이고요. 또 이 밑에 성장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에 그 성장판이 있는데, 운동 자극과 그 다음에 영양소와 성장 호르몬이 들어감으로써 이 성장판에서 뼈가 생기면서 키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예. 결국은 성장판이 닫혔다는 것은 저 떨어져 있던 부분이 딱 맞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죠. 이 부분이 아이들의 성장판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모든 그 관절이라든가 부분에 많이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장판이 자라면서 붙게 되면서 네. 키 성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왼쪽 그림이 열린 성장판이고 오른쪽 그림이 닫아져 있는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빨갛게 화살표 된 부분이 성장판이고요. 가운데의 곳을 성장판으로 오해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관절입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그 검정색 실처럼 보이는 띠가 없습니다. 흔적만 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다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고 이쪽은 아직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닫힌 성장판을요, 인위적으로 다시 열 수는 없을까요? 아,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닫히면 성장판은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네. 네. 성장판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의 성장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왼쪽 상단의 그림은 흰색 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관절 있고 네. 요건 열려져 있는 건데 이 성장판이 점점 이 흰색 띠가 작아지고 좁아지고 하면서 검정색 띠로 변하고 그러면서 흔적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이 마무리되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커서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기 힘들고 네. 이쪽 이런 경우에는 이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흰 띠가 있을 때 성장 치료를 하는 것이 성장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때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성장판 검사를 할 때 주로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죠. 첫째는 우리가 무릎이 키하고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성장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가 얼마나 길어지냐 보기 위해서 가장 원칙은 무릎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뼈를 봐서 야가 사춘기가 언제 올 것인지 뼈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편하게 우리가 손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뼈의 특성, 유전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이렇게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판에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과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이 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키 성장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잠잘 때 특히 더 많이 나온다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낮에 활동할 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낮에도 성장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네. 예,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보면은 운동과 숙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할 때 특히 10시부터 2시 사이에 약 성장 호르몬의 약 70%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수면 중에 있으면은 아주 좋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10시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운동은 하게 되면은 평상시 때보다 약 25배 이상의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상당히 성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시간적인 제약과 또 학업에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상당히 요즘 운동이
필요한 때고 수면도 중요한 그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 좋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낮에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죠. 네. 낮에 운동을 할 때는 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땀이 송골송골 나고 숨이 허각할 정도는 해줘야 약 3, 40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가장 간편하고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그 줄넘기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네. 2계단씩 걸어다니기도 아주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좋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2계단씩 걸어다니면서 전기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그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키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시기를 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성장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나이를 표현하다 보면은 5세 이상에서부터 여학생의 경우는 14세 이하, 남학생의 경우는 16세 이하 정도는 해야 성장 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성장판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나이가 이상이 되더라도 혹 성장판이 열려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먼저 검진을 통해서 성장판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성장판입니다. 이 성장판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성장판이 열려 있다면은 성장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직업 선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키하고 관계되는 직업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많은 어떤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못 가졌을 때 아이의 그동안 투자했던 견적인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또 아이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좌절할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아이의 최종 성인 신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측해서 혹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키가 모자란다면 좀 열심히 관리를 해서 키를 키워서 그 직업을 갖게 하고 혹시 관리를 하고 힘들게 키 성장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상태다. 그런다면 그 아이한테 직업 선택의 진로를 좀 바꿔서 다른 곳에 꿈을 둘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또래 집단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데려가서 아이의 상태를 검사해보면 미래의 우리 아이의 키를 예상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죠. 혹시나 하는 마음보다는 필히 한 번쯤은 검진이 요망됩니다. 네. 그래서 성장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키 정도 큰다면 성장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검진해서 성이 됐을 때 5cm가 작을 수도 있고 10cm도 작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cm, 15cm, 20cm가 작을 수 있는데 5cm가 작은 경우는 자기 원하는 키에 대해서 심하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cm 이상 차이 난다면은 그 차이가 심함으로 좀 일찍 서둘러서 성장 치료를 해주는 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키를 1년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해 나가는데 집중 치료 기간과 일반 치료 기간 나눠서 하게 되죠. 그래서 키 성장을 또 1년에 평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cm 이상 차이 난다면은 치료의 한 과정으로서 원하는 키만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3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키를 다달할 수 있고 또 나가서는 원하는 키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키가 너무 작은다면은 좀 더 서둘러서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냥 두면 클 텐데, 그리고 좀 천천히 크는 애들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좀 불안하면서도요, 크겠지 하다가 결국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성장 치료를 목적에 두지 않더라도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으셔서 한 번쯤은 뼈 나이와 성인기 예상 신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방에서는요, 이 치료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뇌에서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과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생활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을 교정해주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먼저 뭐 성장 치료하기 전에 체중과 성장을 키를 재는 것은 일단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체성분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성장 부진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하게 되고요. 또한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장육부의 상태를 체열 진단을 통해서 네.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그림은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체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졌는지 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바른 자세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교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는 검사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너무 앉아있기 때문에 애들이 자세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운동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성장치료에 관계되는 운동 체조,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성장판을 검사를 해서 골 연령을 검사하는 겁니다. 저 검사를 통해서 네.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클지 어떤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과 앞으로의 뼈 상태를 봐서 성장에 대한 예측기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요, 검사를 지금 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따로 잰다고 하면은 옆에 계시는 어머님이 상당히 괴로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죠. 스트레스는 상당히 성장 장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또 키 크고 소급단 말이 있는데 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주 예민하다. 그러니까 예민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다 보면 키가 또 안 크게 됩니다. 반대로 키 크고 소급다는 소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널널하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키가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 있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보면 상당히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어머니 마음도 많이 아픈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키가 작은 자녀를 두신 분을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키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실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잘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작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커져가지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성장 과정이 아이들마다 다 다른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죠. 성장기는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틀린데요. 빨리 크는 아이가 있고 또 늦게 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때 키 성장 상태 변화는 사춘기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 또 늦게 오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키를 크게 하려면은 성 호르몬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되게끔 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치료에 있어서 유치원 아이하고 또 고등학교 학생하고는 성장하는 치료하는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패턴 또 성장 단계 또 체질과 어떤 맥 상태 그다음에 질병 상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사해서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성장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방금 성장하는 치료법도 나이에 따라 다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치료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성장 치료에 있어서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성장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농사 짓는 것 비유하죠. 저 집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 못 지었네 하듯이 이렇게 농사에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첫째가 1차 성장기로서 모판의 모가 온실을 벗어나서 비바람에도 잘 견디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온실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싹 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나 앞으로 야가 잠재워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비축하느냐 그런 단계가 되었고,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2살이 되면서까지 약 2배 이상 키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온실 속의 모처럼 쑥쑥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성장기로서 논으로 모내기 된 모가 이제 비바람을 맞고 비용충해에서 견디면서 자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만성질환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또 먹거리도 많이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모내기 된 모에서 피를 뽑아주고 김을 맺주듯이 그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성장기는 이제 아이가 급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그 성장 사춘기가 오면서 한 6cm에서 7cm 이상 크게 되고 남학생 경우는 8cm, 9cm 크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만큼 더 못 크는 겁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잘 주고 그래서 튼튼하게 하는 그런 그 시기로서 그 대비 주기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차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사춘기가 지나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학업에 많이 찌들리고 자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운동도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그 힘들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장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그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고 보다 튼실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클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시켜주는 그런 때로서 제가 이때를 가지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농사에 지어서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4단계로 이루어지는 그 성장치료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치료 장면을 보시면서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무언가. 그러죠. 붙이고 있죠? 네. 네. 저게 뭔가요, 원장님? 아이들은 그 침이라 생각하면은 뼈조각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게 침인가요? 예, 저것은 전기 자극을 주고 애들이 간질간질하게 자극을 성장판에 하는 것이고 저것은 패치형으로 붙이는 침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재밌게 네. 밤 10시 정도에 붙여서 이렇게 밤마다 엄마가 붙여주면 아주 좋은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요. 저 그림은 아까 전에 애들이 체형이 많이 틀어졌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 체형의 변화를 많이 안 좋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정해주는 스트레칭 치료 또 교정 치료 그런 거 되고요. 저 아이의 경우도 많이 틀어졌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경우는 골반이 틀어져서 골반을 이렇게 맞춰서 척추가 똑바로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키가 그 성장판이 자극받으면서 더 잘 크게끔 하는 치료고요. 뭐 저런 것들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얘들이 운동이 부족한 상태를 조금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늘게 되고 네. 근육량이 늘다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수직 운동이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줄넘기 한다든가 또 저 뭐 거꾸로 해서 그 뇌의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고 관절마다 성장 호르몬 혈액 공급을 잘하게 해서 관절의 그 긴 뼈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모습은 아이들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성장 체조를 직접 그 시연하면서 집에서 엄마랑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러죠.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네. 아이들이 보다 더 잘 크게 하려면은 이렇게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모습은 그 성장탕에 들어가는 약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에 좋은 당귀라든가 또 녹용이라든가 녹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오가피도 상당히 성장에 좋은 그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저런 걸 통해서 체질과 또 현재 그 성장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약물을 성장환과 성장탕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그 약물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성장탕이 나와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흔히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한약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원에서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식품의약안전청,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규정에 맞는 약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물인데요. 이 약물처럼 우리들은 많은 보건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농약의 중독이 없는 약물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뭐 권해는 집이라든가 뭐 시장 통의 어떤 그런 약을 파는 곳에서는 그렇게 관리 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중금속의 오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의원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약물을 쓰셔도 되고 저도 한약 잘 먹고 있고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약 잘 먹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본 침을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좀 보여주시죠. 어린애들은 침이라 하면은 이렇게 뾰족한 침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프다
생각하겠고, 또 그 침을 맞으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또 성장에 장애가 되는데, 네. 아이들한테 이런 뾰족한 침보다는 이렇게 패치형으로 붙이는 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 안에 지금 뾰족뾰족한 것들이 예,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에 관계되는 혈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혈자리에 붙여서 쓰는 것이고요. 또 아이가 위장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위장 기능에 관계되는 혈자리에, 또 야가 기관지에 안 좋다 그러면 기관지에 관계되는 혈자리와 성장에 관계되는 혈자리하고, 그다음에 야가 선천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 혈자리와 같이, 성장 혈자리와 같이 이 패치형 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참 재밌게 재미로 많이 붙이고 즐거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키 크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흔히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 성조숙증으로 키가 빨리 커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네. 우유가 상당히 어떤 그 우유만을 마셨을 때는 성조숙을 초래하는 어떤 그런 임상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키를 부모님들이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실까요? 일단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있어서 만성질환은 반드시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 만성질환은 성장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2주 정도의 성장을 정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지칩니다. 엄마가 먼저 지쳐서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만성질환이 안 되게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를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먹거리의 영양이라든가 또 외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들이 많아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나태해진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직접 슬로우 푸드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가 사랑도 넣고 좋은 조미료 넣고 해서 하게 되면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또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엄마에서. 거기다가 한의학적으로는 엄마 요리를 하게 되면 엄마의 기가 그 요리로 들어가서 아이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런 치료의 효과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운동하라 어디 몇 시간 내서 운동하러 가고 수영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줄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계단 걸어다닌다든가, 걸어다닐 때 이왕이면 보폭을 크게 빠른 걸음으로 걸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는 약 처음부터 많이는 하면 힘들지만은 약 900개에서 1500개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아주 수직 운동으로서 성장판을 자극해주고, 혹시 성장판이 닫아가더라도 상당히 성장판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단으로 댕길 수 있게끔 두 계단씩 걸어다니면 아주 또 키성장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성장 어떤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찍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약 70% 이상 분비되게 됩니다. 그때는 한 4차례에 걸쳐서 아주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야가 좀 작다 그러면은 조금 생활 패턴을 바꿔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끔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텐데, 참 요즘 학업 때문에 많이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해독식품을 먹으라 했거든요. 해독식품이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식품들을 의미하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황태북엇국, 명태라든가 황태가 상당히 좋은 해독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술 드시고 황태북엇국을 드시면 해장이 빨리 된 것처럼 애들도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두빈대떡, 녹두빈대떡도 팬케이크처럼 만들어서 아침에 하나씩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애들이 평상시 해독할 수 있게끔, 이것은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해도 아주 좋은 해독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음료수는 많이 마셔도 물은 많이 안 마십니다. 음료수 같은 것보다는 물을 10컵 이상 마셔주는 것,
아주 좋은 해독 식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반드시 먹으라 그랬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그 아침밥을 안 먹게 되면은 뇌에 어떤 영향이 되는 당분,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애들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납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만큼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런 만큼 성장으로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장에 많은 장애를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그 아침을 먹는 학생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같은 교실에 놓고 똑같이 정신 차리게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3, 4주 후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아이들이 최더 어떤 기억력을, 그 수업 내용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시험 성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키 성장을 차지하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뇌에 영양분이 되는 아침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키 성장에도 많이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이 어머니들 세대보다 3년 정도 초동이 더 빨라졌고, 또한 사춘기도 좀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의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초경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15세 정도의 초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2세가 못해서 초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물론 먹거리의 영향이 많이 큽니다. 특히 육류라든가,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따뜻해진 기온,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 얘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성인 문화를 조기 접촉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되고요. 인터넷이라든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아빠하고 친한 딸은 사춘기가 상당히 늦어진다. 결국 어떤 가정이 화목하면 애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그렇게 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차트를 보시다시피 그 사춘기가 빨리 오면은 빨리 온 만큼 그 성장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 기간이 짧아진 만큼 결국은 현재는 키가 크지만 나중에는 결국 키가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춘기가 늦을수록 앞으로의 아들이 키를 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또 가정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성조숙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이 성조숙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 형성되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사춘기가 오게 되고, 남아의 경우는 조금 목소리가 좀 틀려진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춘기 반항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는데요. 제가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아이가 외모가 조숙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 연령도 상당히 높아 보인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혹시 부모라든가 또 뭐 이모라든가 그 중에 조기 성장 과정, 성조식이 있었던 경우도 유전적인 관계될 수 있고요. 치아가 나고 말하는 등 성장 발육이 빠른 아이들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 특히 육류, 패스트푸드 등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성조숙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키에 비해서 비만하고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도 상당히 성조숙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린 아이들도 성조숙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 이런 어떤 그런 신체적으로 몸을 편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들, 특히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호르몬과 또 성장 호르몬의 관계가 밸런스가 잘 맞아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마라톤 달리기 육상 선수 임춘혜 선수 아시죠? 네. 그 친구는 라면 선수라고 그러는데 대학교 갔어도 그 친구는 6cm 이상 컸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차범근 선수도 상당히 독일 가서도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면은 사춘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경우,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하게 된다. 이 집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가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 하는 무의식 중에 어떤 발로로 해서 이 집안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사춘기를 좀 빨리 올 수 있게 하고요.
정신적으로 저속한 경우도 그러겠고요. 2차 성징이 그 유방 발육이라든가 고환 발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빠른 그런 경우도 성조숙을 우리가 그 우려를 해봐야 될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이 있는데요. 방금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아이가 말하고 걷는 게 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 중에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너스 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서 네. 키 보너스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셔서 좋은 어떤 그 기성장애 어떤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네. 자, 생활 보너스 키가 있고 운동 보너스 키, 음식 보너스 키로 나누는데요. 자, 먼저 생활 보너스를 보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것을 1년 동안 하면 1cm가 더 큽니다. 일찍 자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잘 받겠죠. 네. 일찍 일어나면 운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마이너스 1cm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처럼 TV 드라마 보면 또 어떤 성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것에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뭡니까 마이너스 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cm가 되겠고요. 담배 피기. 요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많이 피는데 상당히 키 성장에 심각한 마이너스를 줍니다. 이것은 무려 2cm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을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키에 대해서 많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야한 그림 보기.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린애들이 청소년들이 야한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성적인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2주 정도 이상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키를 커야 되는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승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애들 상당히 햇빛을 못 쬐입니다. 햇빛을 11시부터 2시 사이 햇빛 약 30분 정도만 쬐어주면 1cm 더 큽니다. 1년에. 특히 햇빛은 비타민 D를 흡수하게 비타민 D 호르몬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칼슘이 더 많이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키 성장에 아주 좋은 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웃으며 생활하기. 그러면 플러스 1cm 되고요. 부정적으로 짜증내며 생활하면 또 마이너스 1cm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 의한 보너스 키가 있는데요. 줄넘기를 매일 600개 이상씩 하면은 1cm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를 저 많이 해서 나눠서 한 1200개에서 1500개 한다면은 플러스 2cm가 되기 때문에 줄넘기 상당히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성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 펴기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요. 기지개 펴기가 우리가 기지개를 펴게 되면은 그 어떤 그 혈액순환도 좋고 기지개는 작은 의미의 성장 체조입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쭉 기지개를 펴주면은 아주 좋은 그 성장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 중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저녁에 잠잘 때 기지개를 많이 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계단씩 걸어다니기를 생활 습관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1cm가 되고요. 반면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면 마이너스 1cm가 됩니다. 무릎의 성장판에 자극을 못 받아서 그러죠. 그 다음에 걷기 싫어하기 물론 마이너스 1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하는 경우도 20% 이상 초과된다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너무 빼빼하고 잘 안 먹어도 그 근육에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보너스 키가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라겠는데요. 저는 그 우유하고 두유를 같이 섞어 먹기를 바랍니다. 우유에는 또 어머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좋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두유를 같이 섞어 먹게 되면 상당히 그 성장에 좋은 작용을 하고 또 콩이 아주 성장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어야 되고요. 두유하고 반씩 섞어서 먹으면 좋겠고요. 우유하고 콩을 만든 이런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1cm가 되고요. 우리가 키 크기 음식이 있습니다. 멸치라든가 칼슘 음식, 그 다음에 치즈라든가,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잘 먹어주면 플러스 2cm가 되고요. 반면에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패스트푸드만 먹게 되면은 마이너스 1cm 그 키가 안 크게 되고요. 멸치, 특히 아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키에 좋은 음식인데, 2달에 한 박스 정도 복용한다면은 아주 그 키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제가 우리 치료하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멸치를 2박스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7cm나 커 있더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멸치 칼슘은 상당히 키 성장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1cm가 되고요. 물을 하루 10컵 이상 마셔주기 참 좋은 키 성장에 좋은 그 다음에 해독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음식에 대한 보너스, 생활에 대한 보너스, 또 운동에 대한 보너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지켜도 한 5cm 이상 플러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지켜줘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쓰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지만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이 한방의학 특성인 맞춤형 성장치료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여러 성장 프로그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키 작은 어린이를 둔 어머님의 마음은 애가 타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간에 화제되었던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직이라든가 소방직 이런 공무원 채용 시에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 그 키라든가 몸무게를 갖고 제한을 둔 예가 있어서 인권위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모내보더라도 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상당히 좌절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어떤 그런 규정들은 반드시 폐지돼야 될 그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장치료라는 것은 키가 멈춘 것을 다시 키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도하고 거기에다가 잘 자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키를 크게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키라는 것은 키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성장치료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가 어른이 됐을 때 키뿐만 아니라 건강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진정의 어떤 성장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 키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한방의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개개인들의 체질과 나이에 맞는 맞춤 성장 치료를 통해 키를 자라게 하는 성장 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키는 봄에 더 많이 큰다고들 하니까요. 이번 방학 중에는 아이들의 키 성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